2024년 커먼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2과목 백제 21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RACT에서 A1 셀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입력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함수는 기부업 하자라고 했지만 이런 간략한 함수들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함수가 여러 개의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이 된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함수부터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라이트, 여기에서 오른쪽에 세 글자 서울시가 나오겠죠. 레프트, A1의 세 글자, 그럼 대한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프트와 라이트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작성을 해볼 텐데 먼저 왼쪽에 있는 레프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가로 열고 여기에서 왼쪽 A1에 세 글자라는 겁니다. 세 글자면 대한민까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세 자리 서울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이트,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세 자리. 자, 칸캣 함수는 이 두 개를 결합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 서울시가 될 것 같아요. 칸캣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의 결과, 레프트의 결과와 라이트의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칸캣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 서울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부터 세 글자, 세 번째부터면은 대한민, 여기가 세 번째죠. 세 번째부터 민서울까지 세 글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드, 여기에 인수, 레프트 라이트는 인수가 두 개죠. 셀 몇 자리. 그런데 미드의 경우에는 스타트점이 필요합니다. 컴마,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몇 개를? 세 개를.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민서울이 나온다는 겁니다. 해설 보기를 통해서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2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셀 포인터 이동 작업에 대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밑에 바로가기 키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위로 갑니다. 즉 시프트는 역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역시 시프트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홈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홈키. 자, 홈키는 우리가 현재 D10에 있습니다. D10. 그런데 홈키를 누르면 자기 행에, 그대로 행에 A10으로 옵니다. 자, 홈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0으로. 자, 여기다 놓고 하면 여기 오겠죠. A5로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홈키는 특정열에서 행은 그대로 가져가고 A열로 온다라는 겁니다. A열로. 자, 반면에 컨트롤 홈이 있습니다. 홈은 A열로만 이동을 합니다. 행은 변하지 않고 열만 A로 변하지만 컨트롤 홈은 어디에 있든 무조건 A1으로 갑니다. 여기에 있던, 자, 무조건 A1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다운이 있습니다. 현재 21시트입니다.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다음 시트로 넘어가죠. 다음 시트로. 다운이니까 다음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페이지 업은 컨트롤 페이지 업은 이전 시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엑셀의 단축키들은 대부분 다 컨트롤로 시작합니다. 컨트롤 페이지 다운,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엔터. 우리가 앞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동일한 영역, 블록 영역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는 컨트롤 엔터. 알트 엔터는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 여러 줄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게 알트 엔터입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단축키들이 컨트롤로 시작이 되는데 알트로 시작되는 단축키들이 몇 개 있어요. 알트 엔터, 알트 F1, 현재 시트의 차트를 생성하는 알트 F1, 또 이전 목록, 입력했던 이전 목록을 나타내는 알트 아랫방향키, 매크로에 사용되는 알트 F8과 알트 F10 미리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개념 강의 4강을 통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번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A1 셀로 이동하는 것은 컨트롤 홈이었습니다. 컨트롤 홈. 자,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페이지 다운은 다음 시트로. 자, 그 다음에 알트 페이지 다운이 아니라 다음 시트는 컨트롤 페이지 다운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전 시트는 컨트롤 페이지 업입니다.
Shift 탭, 탭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Shift가 들어가서 역방향 왼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4번이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5, 16, 19 계속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바로가기 키들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고, Alt 키로 시작되는 단축 키들은 몇 개 없으니까 꼭 반드시 정리해서 모르겠으면 컨트롤로 찍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아래의 삭제 대화 상자는 홈 탭 셀 그룹 삽입에서 셀 삽입을 클릭했을 때 대화 상자이다. 바로가기 키. 자, 엑셀의 바로가기 키 아까 우리가 5개 정도 Alt로 시작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컨트롤입니다. 여기서도 삽입의 개념이니까 플러스, 삭제는 마이너스. 그러면 현재는 삽입이니까 컨트롤로 시작하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2에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삭제가 나오죠. 삭제.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삽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컨트롤 마이너스로 왼쪽으로 밀기.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왼쪽으로 오면서 대한민이 삭제되면서 이 서울시가 왼쪽으로 이렇게 날아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번에는 위로. 자, 이 부분을 삭제하면서 밑에 있는 걸 위로 당겨 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REF는 기존에 참조했던 내용이 삭제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 뿐입니다. 자, 텍스트였다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키들은 대부분 컨트롤로 시작한다. Alt로 시작되는 건 여기에 5개 뿐이다 라는 거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2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문제 유형 같아요. 샵, 샵. 자, 여기에 쉼표는 세 자리마다 쉼표 423, 527 형태로 나타날 거고, 자, 그런데 맨 뒤에 쉼표가 2개 있습니다. 2개. 하나 있으면 소수 단위는 필요 없습니다. 정수 단위에서 쉼표가 하나 있으면 5, 6, 7을 버리는데 5에서 반올림이 되니까 424가 될 것 같아요. 세 자리마다 쉼표는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쉼표는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것 같고 424가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는 쉼표가 2개입니다. 그러면 100단위와 10만 단위를 모두 날려야 되는 겁니다. 100단위 날리고 10만 단위 날리고. 자, 여기서 5 이상은 반올림이 되는데 5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올림이 되지 못하고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523, 527이었다. 여기서 반올림이 되면서 1만 남게 되는데 현재는 반올림이 되지 않고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식에서 보면은 샵, 샵입니다. 만약에 샵, 샵 0이었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0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샵이다 보니까 이 0, 필요 없는 0이 표시되지 않고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샵, 샵 0은 맨 뒤에 쉼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1000단위만 붙여줍니다. 쉼표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뒤에 세 자리를 날리면서 5가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424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죠. 필요 없는 0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 자리 날리면서 반올림이 되지 않고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나타내라 0이죠. 그런데 여기는 필요 없는 0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0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4로 시작됐지만 여기가 5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1이죠. 무효의 0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에는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5번 문제. 다음 중 아래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레이블 내용으로 값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 레이블에 현재 값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범례 표지를 포함한 데이터 테이블이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데이터 테이블이 되고 이 왼쪽에 있는 이게 범례 표지입니다. 범례 표지와 얘는 범례죠. 범례 표지와 범례는 서로 다른 겁니다. 이게 범례, 얘가 범례 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디자인 메뉴가 나옵니다.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디자인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울러 우리가 필기를 공부하면서 실기랑 병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기랑 병행을 하기보다는 필기에 나오는
정도의 내용들만 간단히 관련 내용들을 실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내용을 다 공부한다고 해서 그 실기 모든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하나하나의 메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실기를 병행하기보다는 필기 관련 내용 위주로 간단한 실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레이블 내용, 현재 레이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 표지와 범례 표지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데이터 테이블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없으면 데이터 테이블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정리한 차트 중에서 원형과 도넛 기억하시나요? 원형과 도넛. 이 두 가지의 특징은 X축, Y축이 없습니다. X축, Y축이 없습니다. 축이 없기 때문에 축 제목을 넣을 수도 없고 아래쪽에 밑에 데이터 테이블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범례 표지 포함을 누르면 이 아래쪽에 이런 범례 모양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범례 표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 범례들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범례 표지가 있는지 없는지, 밑에는 범례입니다. 범례는 범례를 선택을 해서 범례 서식을 이용하여 범례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누적 트리맵 차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적 세로막대 차트입니다. 현재는 누적 세로막대 차트고, 자, 데이터 테이블에서 범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보통 문제에서들은 범례를 포함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트리맵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트리맵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트리맵 차트입니다. 트리맵 차트는 데이터를 계층 구조 보기로 제공하므로 다른 범주 수준을 비교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이렇게 색과 근접성을 기준으로 범주를 표시하며 다른 차트 유형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쉽게 표시할 수 있다. 이 트리맵 차트도 처음 보이는 용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용어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트리맵 차트에 관련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층 구조 보기로 제공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현재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6번 문제. 다음 중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식에서 통합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동일한 셀 범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 우리가 앞서 3차원 참조를 정리했습니다. 3차원 참조란 여러 시트에 동일한 셀 데이터나 셀 범위의 데이터를 참조할 때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시트 1에서 시트 3까지, 이때 셀 주소는 뒤에 시트에서만 셀 주소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시트 1과 시트 3 사이에 B1 셀의 합을 계산한다. 시트 1과 시트 3 사이에 삽입되는 시트는 자동으로 계산되며 이 사이에 있는 시트가 이동, 삭제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단 배열 수식에서는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번은 맞는 내용이고,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한 다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수식을 선택한 범위를 모든 셀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컨트롤 엔터는 블록 설정한 부분에 동일한 값을 채울 수 있고, Alt 엔터는 두 줄 이상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숫자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에 Alt F9를 누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26시트에 와서, 자, 여기에다가 수식을 먼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는 가로 열고 A1 플러스 B1 가로 닫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현재 A1 플러스 B1이라는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상수로 바꾸기 위해서 Alt F9를 누른다라고 했는데, Alt F9가 아니라 그냥 F9입니다. 자, 100 더하기 200은 300이 되는 거죠. 300 플러스 C1은 다시 600이 최종 되겠지만, 이 부분, 블럭 잡은 부분이 상수로 변하기 위해서는 Alt F9가 아니라 F9다라는 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배열 상수. 자, 배열 상수가 있고 배열 수식이 있는데, 배열 수식은 최종적으로 수식을 작성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수식 앞뒤로 이런 기호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배열 상수의 경우에는 자, 직접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1 더하기 5라고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쳤더니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배열 상수에는 수식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쉼표를 넣어서 작성을 해 줍니다. 그럼 1, 5가 이렇게 차례로 나열이 됩니다. 배열 수식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 기호가 들어가지만 배열 상수 는 앞에 들어갑니다. 는 앞에. 그러나 배열 상수는 는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배열 상수에는 수식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이기 때문에 달러 100분율을 사용할 수가 없다. 15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배열 상수에는 숫자, 텍스트 외에 true, false 등의 논리값 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값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 단 수식이나 달러 100분율은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함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6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계속해서 27번 셀 서식 관련 바로가기 키. 엑셀의 바로가기 키들은 대부분 컨트롤로 시작한다. 알트키는 5개 정도가 있다라고 앞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셀 서식 바로가기 키 중에서 컨트롤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1번은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나타내 줍니다. 자, 이렇게 셀 서식 나타내고 그 다음에 컨트롤 2부터는 여기 굵게 그 다음에 기울임, 밑줄 차례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컨트롤 1번은 셀 서식 대화 상자, 컨트롤 2번은 굵게 그 다음에 컨트롤 3번은 기울임입니다. 기울임. 컨트롤 4번은 밑줄입니다. 밑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굵기 밑줄, 굵기 밑줄, 굵게 기울임 밑줄 차례대로 2, 3, 4라는 거. 5는 취소선입니다. 취소선. 여기서 취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취소는 중간에 밑줄 그어지는 형태가 자, 이렇게 취소선입니다. 컨트롤 2번은 굵게, 컨트롤 3번은 기울임, 여기도 나타나죠. 컨트롤 4번은 밑줄이라는 거 이렇게 각각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린 내용이다. 밑줄은 4번이다 라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8번 다음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트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화학, 통계 및 공학, 과학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봐 주시고 XY 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X축과 이쪽에 Y축, XY 차트라는 거. 자, 이 두 가지 단어 정도만 외워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분산형 차트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의 차트들을 한번 참고 정리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형 차트,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한다. 추세선은 넣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앞서 추세선을 넣을 수 없는 것들 3차원, 원형, 도넛, 방사, 표면형 차트들이 있습니다. 동그란 원형의 모양들이 주로 추세선을 넣을 수 없습니다. 추세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둥그런 내용들은 추세선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방사형 차트. 방사형 차트는 거미줄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미줄 모양의 차트가 방사형 차트인데 일반적으로 X축, Y축이 존재하죠. 근데 X축, Y축이 없는 게 원형, 도넛도 있었습니다. 자, 원형과 도넛은 아예 축이 없었지만 이 방사형은 Y축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로축만. 자, 여기서도 Y축, 여기서도 Y축, 중심에서부터 갑니다. 위로도 Y축, 세로도 Y축, Y축만 있습니다. Y축이 갑축입니다. 0, 200, 400, 600 여기도 마찬가지 200, 400, 600 이런 식으로 모든 Y축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 연결된 선은 하나의 계열을 나타냅니다. 이게 상반기고 이 주황색이 하반기다. 하나의 연결된 선은 하나의 계열이다 라는 게 방사형 차트입니다. 자, 방사형 차트 정리해 주시고 3차원이 불가능한 차트 앞서 우리가 정리했었죠. 3분 도주 어디서? 방에서 3분 안에 도망을 쳐야 불났을 때 대피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 3차원, 원형, 도넛, 방사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이 불가능한 차트. 혼합은 일반적으로 2차원 차트끼리만 가능한데 혼합이 불가능한 차트는 3차원, 2차원끼리만 가능하니까 3차원은 당연히 혼합이 안 되겠죠. 그 외에 거품형, 거품형은 혼합하려고 하면, 누군가 혼합하려고 하면 개거품을 물어요. 개거품을. 그래서 혼합을 못 시켜요. 자, 거품형은 세 값의 집합을 비교하는 반면 표면형은 두 개의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한다라는 거. 자, 분산형은 과학과 XY 차트에 대한 키워드들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 차트들이 있는데 이게 분산형입니다. X축, Y축, 그 다음에 꺾은 선형, 얘는 표면형입니다. 표면형은 지형도 같은 거 또는 조감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표면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8번에 현재는 과학과 XY 차트 키워드에 의해 분산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트 보호 설정 시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워크시트에 허용할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 메뉴에 자,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에 시트 보호 설정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트 보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트 보호에 들어가면 허용할 대상이 잠긴 셀 선택, 잠금 해제된 셀 선택, 셀 서식, 열 서식, 행 서식, 열 삽입.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자, 셀 서식, 열 서식, 행 서식 다 맞는 내용이죠. 이걸 다 어떻게 암기를 하냐 이거죠. 이 문제는 여기의 내용을 암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해설 보기를 통해서 잠시 보시면 보호에는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 워크시트에 허용할 내용을 다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럼 먼저 통합 문서 보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트 보호의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시트 내용들, 이 내용들이 삭제되는 것 또는 변형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시트 보호를 하는 거고, 이 통합 문서 보호는 이 아래쪽에 시트가 삭제되거나 시트가 이름이 바뀌거나 또는 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호되는 게 통합 문서 보호입니다. 따라서 시트 보호 문제가 나오면 시트 보호인지 통합 문서 보호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호에 들어가서 통합 문서 보호 아무나 넣지 않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시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시트 보호는 따로 있는 거죠. 시트 삽입, 시트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숨기기 등 시트 관련 내용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반면 취소를 누르면 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부분 작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시트 보호 설정 시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 이런 것들을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트에 관련된 내용, 즉 시트 보호 내용을 찾으라라는 문제입니다. 시트 이름 바꾸기, 탭색 또는 시트 삽입 삭제, 이동, 복사 이런 관련 내용들은 시트 보호가 아니라 통합 문서 보호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번 다음 중 아래의 시트처럼 코드별 해당 파일을 표시하기 위하여 B2셀, 여기 B2셀에 수식을 입력한 건데 옳은 것은 자, B2셀의 수식을 B6까지 이렇게 아래로 채우기 핸들 복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추주함수. 추주함수의 특징은 맨 첫 번째 나오는 이 A2가 숫자여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추주함수 첫 번째 인수는 반드시 숫자여야 된다. 즉 A2가 숫자 값이어야 되는데 A2가 A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오류가 걸립니다. 반드시 숫자여야 되는데 A2, A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 수식을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여기 1번을 한번 지우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현재 A2가 숫자가 아닌 문자이기 때문에 value라는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추주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반드시 숫자여야 된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넣으면 뭐가 나오나요? 첫 번째 사과가 나오겠죠. 2를 넣으면 바나나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까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6을 넣으면 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1부터 5까지 이 범위 내에 숫자만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f 함수. if 함수는 경우의 수. 현재 경우가 A, B, O, S, X 5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if는 경우의 수보다 하나 적게, 즉 if를 4번 작성을 해야만 올바른 수식이 됩니다.
그런데 if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2번도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2번에서도 숫자 2를 지우고 수식 입력줄에서 이 내용만 지워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형식이 올바르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여기서도 또 if 여기서도 또 if 각각 비교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if s 함수도 2021 버전 들어오면서 앞서 우리가 x룩업과 함께 새로운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도 신유형 문제라는 거. 자, if s는 xs의 스위치 함수하고 동일한 함수입니다. 스위치 함수. 자, 그러면 현재 if의 단점은 if를 매번 경우의 수보다 하나 적게 여기도 if, 여기도 if, 여기도 if. 마지막 경우에는 if를 쓰지 않지만 각각 조건마다 if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f s 함수를 조건 s죠. s. 조건 s 함수를 사용해서 a2가 a이면 사과, a2가 b이면 바나나, a2가 o면 오렌지, a2가 s이면 딸기, 없음. 자, 없음. 나머지는 그런 말이죠. 나머지는 없음. 그 외에 다른 코드가 들어오면 없음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경우에 조건이 없네요. 조건을 비교하는 게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S인지 O인지 B인지 A인지 비교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true를 써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조건들은 true다. 그때 없음으로 표시한다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if s의 경우에는 마지막 조건에 true 조건을 넣어야 마지막 경우가 처리된다라는 점.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들은 true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